재밌는 게 있어요. 저 입구에 있는 건물 있거든요. 누가 사는지 아세요? 누가 샀어? 코인회사에 샀잖아요. 3천억에 사가지고 저 앞에다가도 이제 또 엄청난 대형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요즘 코인 회사들이 돈이 제일 많아. 어떻게 돌 저희가 건지. 삼성역에 왔고요. 삼성역이 네 군데로 나뉘어요. 오늘 저희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코엑스에 있는 요 상권, 그다음 요 남쪽 상권, 이 동쪽 상권, 이쪽 이렇게 있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 먹자 상권으로 워낙 유명해요. 안에는 대체적으로 오피스, 겉에는 먹자 상권, 끝으로는 주택 이런 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상권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한전부지 뒤쪽이니까 여기도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좀 다녀보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삼성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자 상권인데 최근에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도 했고 여기가 상업지예요 지금. 여기 상업지가 땅이 그냥 부지가 평당 3억 가까이에요. GBC에 대한 호재 때문에 가장 호재가 많이 반영한 동네가 이 동네거든요. 이 골목 같은 경우도 다 평당 1억 5천, 2억. GBC가 발표가 나기 이전과 이후에 시세가 많이 변동이 된 건가요? 꽤 많이 올랐죠. 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 GBC 이후로 강남의 땅값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데가 많긴 한데 테헤란로 지역에서는 삼성동 가장 많이 오른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둘러보도록 하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삼성동에 이면도로에도 신축했던 건물들이 많아요. 요 J타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더 올라가면 신축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되게 이쁘게 잘 지은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이 많죠. 왜냐면 여기 먹자 상권도 굉장히 오래된 상권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여기 먹자 상권이 보통 이제 오피스 상권을 타겟으로 하는 곳인가요? 거의 오피스들을 타겟으로 하고 여기는 옛날 맛집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맞아요. 영덕회 막 이런 데도 있고 근데 약간 좀 신촌 느낌도 나고 여기- 신천 느낌도 나고 근데 여기도 사실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 좋은데 땅값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쉽게 사가지고 건들기가 지금 힘든 동네들이고 특히 여기 같은 게 이제 이쪽으로 북이에요. 북쪽이라는 게 뭐냐면 서향으로 건물들이 다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일조권 사서는 되게 직타를 받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게 도로가 남향이냐 북향이냐 서향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일조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가 대로변이잖아. 당연히 이 대로변에 붙어있는 곳에 가시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걸 깎아서 지어야 되니까 맞아요. 가시성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 그렇죠. 그럼 임차인들도 싫어하고 건물주가 예상한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되면. 건물이 딱 타선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네, 요거는 제대로 받은 건물이죠. 네, 요게.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회식도 많이 하는 곳이고 업무 끝나고 나서 먹으러 이렇게 오는 곳도 그 회식을 많아요. 많이 하는 곳이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았겠다. 그렇죠. 먹자 상권은 여기 꽤 타격을 받았죠. 여기 보니까 1층에 여기 나갔네, 하남비리지. 나갔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못 버티고 나갔나 보다. 직영점이었는데 또 있어요. 생각보다는 여기 그 공실이 많이는 없네요. 타격을 받더라도 삼성동은 삼성동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코엑스랑 같이 연동되고 있는 상권들이라서 예전에는 또 이제 코엑스에서 뭐 관광객들이나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은 뭐 사실 코엑스가 이제 스타필드로 또 변하면서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워낙 더 좋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또 여기 상권이 약간 타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한데 겉에 상권 같은 경우는 호재로서 땅값과 뭐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들이라 가지고 실제로는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상권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됐던 지역은 아니에요. 오로지 GBC 호재 그렇죠. 때문에 올라간 그것 때문에 거예요, 땅값이 올라간 거죠. 그런 GBC 호재가 없었으면 여기는 오히려 좀 침체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테헤란로 자체가 사실 전체적으로 조금 침체가 됐긴 했었는데 GBC 호재로 거의 끌고 온 거죠. 제가 삼성역 여기 상권을 이제 둘러보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가 연남동 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특별히 맛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일단 걷기가 좋고 뭐 공원도 있었고 탁 트였고 이제 업장들이 느낌 있는 데가 많았잖아요. 네.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갔을 때 갬성 맛집 같은 데도 맞아요. 많고 사진 찍기 좋은 데도 많고 근데 여기는 아무리 둘러봐도 사진 찍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유흥가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는 지역은 아니고 완전 오피스예요. 평일에만 장사해서 임대료를 내고 유지할 정도로 될까 좀 걱정이 그러니까 되네요. 최근에는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여기가 왜냐면 임대료가 싸진 않을 테니까. 테헤란로에서 음식점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주 5일 주육일제. 근본적으로는 개발 행위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이미 평당가가 높고 GBC 호재 하나만 바라보고 이 높은 호가를 주고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네, 뭐 사실 강남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다 그래요? 그나마 또 테헤란로에서 강남역이랑 삼성역은 뭐 앞으로도 최고의 역이 될 거라고. 삼성역에 뭐 GTX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실 호재가 몰려 있는 곳이 삼성역이다 보니까 호재 때문에 사는 거죠. 이 동네에서 되게 예전부터 좀 특이하고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디, 건물 중에 하나가 어디? 요거예요. 딱 보면 여기 뭐예요? 이건 뭐 단체 대가 났네? 아니 옆에. 옆에? 저기 뭐야?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밖으로 빼놨구나. 그러니까 2층, 3층, 4층, 5층에 있는 세입자들이 되게 편리하죠. 어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여기서 타면. 로비가 없어? 그러면 이 건물은? 저쪽 뒤에 있어요. 아, 로비랑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분리를 한 별도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를 여기서 바로 타서 위에 층에 있는 임대료를 더 높게 만들기. 아. 왜냐하면 이제 일로 가니까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계단을 외부로 빼는 거랑 비슷해요. 2층 계단을 외부로 빼면 2층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외부로 빼놓으니까. 그럼 다른 건물들은 왜 이렇게 안 해요? 그건 뭐 이제 건축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건축- 근데 이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단점이 소위 코어 부분이라고 해서 공용 부분에 공간이 두 군데로 나뉘니까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런 점에서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삼성동에 딱 컨셉에 맞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귀찮거든. 효율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디 들어가기 귀찮고 막 엘리베이터 어디야 찾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준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물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좀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각 지역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동네 분위기에 좀 맞춰가지고 이런 변신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오크우드, 그 유명한 오크우드 호텔. 저는 오크우드는 사실 이용을 잘 안 해봐서 저도 한 번도 이용 안 해봤는데 네. 시험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여기다가 한두 달씩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의사고시 보는 분들도 있고. 여기 되게 많이 온대요. 여기 왜 와? 이랬더니 가격도 좀 괜찮고 접근성이 좋고 이래가지고 여기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대로변 여기 이제 넓은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들이 사실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건물 중에 많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너무 비싼 동네 중에 하나고 사실 이 1층에 있는 임대료들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예전에. 최근에는 좀 이렇게 공실들이 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직장인 사격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엑스에 오고 있는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적어졌다 그런 면에서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코엑스로 관광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근히 있어요. 외지에 사는 분들은 코엑스에 와가지고 영화도 보고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대로변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 도로가 좀 넓단 말이야. 저쪽이 더 메인 도로긴 하지만 네네. 저 현대백화점 앞에 쪽이 그렇죠. 여기 대로변의 평당 시세가 얼마 정도예요? 여기도 아까 전에 잘라서 상업지하 이제 주거지로 갈리고요. 네. 2억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변 네, 말하는 맞아요. 근데 거죠? 거래가 이쪽에? 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동만큼 호가랑 요즘에 그 매매가가 괴리감이 큰 데가 없어요. 임대료도 안 받쳐지고 실제로 와봐도 상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뭐 지금 당장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호재만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선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과연 GBC가 들어온다고 해서 네. 여기 골목 상권이 살아날까 하는 퀘스천 마크예요. 저도 그거는.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아져서 유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저기가 더 좋다 보니까 절로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GBC를 지으면서 호텔도 짓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기반 네. 시설들을 짓고 저기 지하철 쪽에도 많은 네. 상가들을 짓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꼭 호재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여기 한국전력 있을 때 이 삼성동이랑 선능역 쪽에 이면도로에 한전 협력회사 오피스가 진짜 많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면 때문에 현대가 협력사들. 들어오면 협력사들에 대한 오피스들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오피스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런 점이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는 공감은 해요. 호텔 페이토 뭐 하는데요? 페이토가 호텔이 한 2개인가 3개 있어요. 원래 철강이었나? 네. 뭐 아무튼 무슨 제조업 기반의 회사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남에다가 신축 개발하고 임대업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태관사거리에 가보면 지금 그 경남제약이 갖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도 원래 페이토가 지었어요. 논현역에 가보면 커피빈 들어간 왼쪽에 있는 잠원동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페이토가 지었고 부동산 개발 쪽으로 많이 돈을 돌리고 있네요. 최근에도 땅값 많이 올라서 재미를 많이 받겠다. 저희가 여기 이면도로 왔는데 여기 NC타워 원 건물 봐봐요. 와 진짜 멋있다 건물. 역시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신고고 뭐 그냥 뭐 여기가 그 유명한 GBC잖아요. 10조에 팔린 땅. 우리가 요 건물 올라가가지고 GBC 그러니까 요거 맞아. 여기 하나 클럽원 있는 데에서 투자하는 데서 내려다 봤었죠. 네, 그때. 여기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저 입구에 있는 건물 있거든요. 누가 사는지 아세요? 누가 샀어? 코인회사에 샀잖아요. 3천억에 사가지고 저 앞에다가도 이제 또 엄청난 대형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요즘 코인 회사들이 돈이 제일 많아. GBC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네. 해드리면 여기가 원래 2014년도에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발표가 나자마자 이 동네 땅값이 갑자기 막 평당 1억 1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원래는 어느 정도 절반 가격이었죠. 6, 7천이었던 땅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억대 막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 호재 한번 터지고 나서 이거 10년 기다리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사고 싶어서 만달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도 그때는 투자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이었어요. 아니 이거 어차피 10년 걸릴 건데 그때 투자해서 언제 빠져나오려고 한마디로 장기 투자로 그냥 묻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때 이제 묻어놨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거의 8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건데. 그렇죠. 지난 8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3배 정도. 상업용 부동산은 어디를 가도 다 2배란 말이에요. 근데 2014년에 산 가격이 지금 가격과 거의 큰 차이가 없으면 이거는 돈을 잃은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실 1억이었으면 가로수길도 1억이었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2배, 3배 됐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질문. 그분들은 여기를 왜 사셨으며 여기는 왜 그때 이후로 그게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일단은 너무 진행상이 늦어졌죠. 그 당시에는 2020년 정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그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워낙 대형 오피스가 있던 게 없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여기가 완전 소위 말해서 폐허가 돼버린 거죠. 폐허가 됐다 보니까 상권들도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정체가 됐는데 땅값은 이미 올라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건물 짓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랑 타이밍 맞춰서 비슷한 수준의 좋은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지어버리면 이거랑 5년 6년 차이 난다라고 하면 사실 건물 트렌드가 많이 그리고 바뀌어 있을 지금 거거든요. 지어봤자 들어올 임차인도 그렇죠. 없고. GBC가 여기고 네. 이쪽 골목으로 이제 차를 타고 돌았는데 맞아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대형 공사를 하고 있고 네. 뒤에 상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대로변 같은 경우에 원래 삼성동이나 영향도 받고 있는 너무 좋은 데인데 GBC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돌아다니면서도 와 여기 뭐 사람이 사나? 폐허인 동네가 돼버렸잖아요. 오늘 삼성동을 쭉 둘러봤는데 삼성동 상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워낙 GBC라는 호재 때문에 많이 성장을 했던 상권 중에 하나고 지금도 뭐 사실 삼성동 사고 싶어서 되게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북쪽은 삼성동, 밑에는 대치동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대치동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보다 원래부터 상권이 유지돼 있고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강남 상권 같은 분위기로 됐다 보니까 저기는 오히려 지가도 올라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임대료도 그렇고. 근데 이 삼성동 같은 경우는 호재를 통해서만 올라갔다 보니까 지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받쳐주지 않는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호가는 코엑스 뒤쪽 같은 경우도 뭐 평당 1억 5천, 2억 가까이 부르고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1억 5천, 2억 이렇게 부르는 상황들이 됐는데 네. 지금 사실 삼성동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이거 앞으로 4년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4년이 될까요? 근데 저는 이 정도 4년에 올라가는데 4년이 안 될 것 쉽지는 않을 같은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호재들을 보고 들어가는데 소위 그냥 묻어놓고 완전 존버할래라고 하면 들어갈 수야 있겠지만 저는 사실 크게 재미가 있을까? 특히 GBC가 들어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GBC를 이용하지 GBC 외에 있는 다른 시설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은 사실 GBC와 코엑스를 이용하려고 하지 이 외부에 있는 상권까지 같이 막 이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일까라는 건 좀 저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미 지- 호재가 너무 반영이 된 그리고 거야. 삼성역에 또 GTX 다 들어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GTX가 들어온 건 확실히 호재죠. 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상권들을 다 뺏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되게 장점이고 그래서 실제로 신사랑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생기는 그 기간 동안에 버티는 게 다른 데 몇 번 투자하고 나와서 다시 들어와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삼성동 잘 답사 마무리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